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한컨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해서 가족분들 많이 모이셔서 이제 또 소중한 시간 또 보내셨을 텐데 또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또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 주 잘 보내셨으니 또 오늘부터 또 수업 진행해야겠죠. 예, 저희 지난 시간에 문서 작성 2회차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혹시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2회차 문서 작성 어떤 내용 진행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3회차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편집 용지 설정하는 F7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편집 용지로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서 눌러야죠. 우리 집에는 떠드는 애들이 너무 많네요. 자, 이렇게 F7을 누르게 되면 편집 용지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대부분 용지 종류는 A4로 일반적인 프린터 출력할 수 있는 A4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바꿔줬던 부분은 용지 방향이 세로였던 것을 가로로 바꿔서 진행했던 요거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하시면서 그 밖에 여백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서 요걸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F7을 누르시면 편집 용지 설정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을 이렇게 처음에는 같은 폰트 같은 크기로 쭉 그냥 입력을 했어요. 폰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글자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 그 폰트 모양인 채로,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이 10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왼쪽으로 쭉 나열해서 엔터 쳐서 줄만 바꿔서 쭉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블럭 잡아서 색깔 바꿔주고 글자색 바꿔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별이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5 얘네들은 문자표에서 각각 별표도 넣고 그 다음에 원문자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글자 모양 바꾸실 때는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서 바꿔야 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색깔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름이나 혈액형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얘네들은 여기 음영색이라고 해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해주고 글자 주변에 음영색을 검정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처럼 나오죠. 그쵸? 그래서 검정색으로 주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서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글자색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음영색만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었죠. 그쵸?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 글자 모양 여기 안에 메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자 바꾸는 것도 했었죠. 그쵸?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기 때문에 다 쓰시고, 대한민국이란 글을 다 쓰시고, 이 국자 한글 끝에 오른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한자로 바꾸기라는 대화 상자가 뜨죠. 그래서 원하는 한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을 한자의 가로 한글로 할 건지 아니면 한글의 가로 한자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입력 형식의 모양을 잘 살펴보셔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서 진행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앞에는 한글, 가로 안에는 한자로 해서 변환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글자 모양에 대해서만 진행했어요. 글자 모양만.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고,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저희는 지금 빈문서 열려 있으시죠? 이건 닫고, 자, 한글로 들어와서 빈문서인 상태에서 글자 모양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글을 써드릴 텐데
좀 크게 띄워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 기본적인 한글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글자 모양이 함초롱 바탕, 폰트가 함초롱 바탕 폰트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돼 있을 거예요. 10포인트로. 그래서 이 상태 그냥 두시고, 일단 한글 문서에서는 처음부터 얘를 바꿔주고 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쓰다가 보면 글자 모양을 어떤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딱 기준이 없을 때는. 그리고 제목도 크게 해야 되고 크기가 각각 다를 때는 지금처럼 폰트 크기 요거 무시하시고 일단 내용만 쭉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지금처럼 줄만 바꿔서 특별한 엔터, 당신은 엔터 하고 이렇게 쭉 세 줄로 일단 써보세요. 쓰시고 나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입력하세요. 자, 입력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자 크기를 엄청 크게 하네. 잠깐만요. 처음에 이 짧은 글을 이 전체 화면에 꽉 채울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면 지금 세로로 되어 있으면서 글이 왼쪽 위에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크게 이 한 페이지에 다 채우려고 하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로로 용지를 가로로 바꿔서 쓰시는 게 좋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엄청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편집 용지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F7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7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죠? 한 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F7은 지금 키보드 위에 여기 있는 F1부터 F12까지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키들은 기능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한글에서는 F2는 어디에서 다 써요. 이름 바꿀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2키랑 그 다음에 블록 잡을 때 F5,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용지 설정할 때 F7인데 제가 자꾸 여러 개를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F7만 기억하고 계세요. F7은 편집 용지 설정하는 기능키예요. 자, 이 상태에서 F7 키를 누르시면 편집 용지라고 해서 지금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해줄 게 뭐냐면 뭐든지 기본적으로 용지 방향은 세로로 언제나 되어 있어요. 세로로. 그리고 종류는 A4로 돼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세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짧은 글들이 세 줄뿐이 안 되는 글이 그 세로 기준으로 왼쪽 위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로로 바꿔줄 거예요. 가로로. 자, 이 상태에서 가로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안에서 편집 용지 종류나 방향이나 여백 같은 것들은 이 화면, 지금 얘가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공간 있고 왼쪽에 공백 있고 이렇게 공백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여백 수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종이가 가로로 바뀌어 있죠. 가로로 바뀌어 있으면 저희는 이 상태에서 설정하고 나올게요. 설정 클릭. 설정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전체 글이
지금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아랫부분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의 치우침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이 밑에 공간들이 잘 안 보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을 전체 용지에 꽉 채워서 쓰실 경우에는 이 오른쪽 돋보기 그림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쪽 맞춤으로 두시면 돼요. 한쪽이 다 보이는 형태로 쪽 맞춤. 자, 여기 우리 클릭해서 쪽 맞춤으로 바꿔볼게요. 자, 돋보기 옆에 역삼각형 모양 클릭하시고 쪽 맞춤으로 두시면 돼요. 쪽 맞춤 클릭. 자, 그러면 저처럼 글은 작아졌지만 한 종이가 한 페이지의 용지가 다 보이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글을 크게 키워서 여기 꽉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블럭을 잡으실 텐데 뒤에서 이렇게 위로 잡으셔도 되고 뒤에서 위로 그 다음에 또는 마우스 포인터가 종이 위에서는 I자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메뉴 위에서는 왼쪽 끝을 향하는 왼쪽을 향하는 화살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종이 위에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게 되면 종이 끝에 막 바깥에 말고 종이 왼쪽 끝으로 오시게 되면 화살표 모양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위부터 쭉 드래그하면 전체가 블럭이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해주실 거냐면 글자 크기가 지금 현재 10포인트죠. 그죠? 여기를 숫자 D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숫자 전체가 파랗게 이렇게 잡히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숫자로 100, 100포인트를 써볼 거예요. 자, 100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 숫자 옆에 클릭하시고 커서 보이시면 100 쓰시고 엔터. 엄청 커졌죠. 그죠? 엄청 커졌어요. 너무 큰데요? 잠깐만요. 이게 용지 여백이 위에 아래 다 있고 글이 100포인트다 보니까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지금 나눠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용지 여백이나 이런 것도 설정을 해주시면서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잘못 만들었다. 이거 다시 10포인트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처럼 작업을 해놓고 잘못 작업했을 경우에는 어디를 클릭하시면 되냐면 화면 왼쪽을 향하는 꺾인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전 형태로 돌아가요. 이전 형태로. 그래서 되돌리기 요거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 클릭 요거 그러면 글자 모양이 다시 작아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 80으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어느 정도가 안 넘치는지 80포인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 자, 여기 숫자 클릭하시고 80 쓰시고 엔터. 됐어요. 80 쓰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제는 종이가 한 종이 위에 한 용지 위에 딱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딱 종이 한 장에 딱 글이 올라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는 80포인트로 했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도 좀 바꿔볼까요? 자, 글자 모양은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어떤 글꼴을 바꿀 거냐면 한컴 쿨 재즈라는 글이 있어요. 한컴 쿨 재즈. 글을 막 이렇게 썼네요. 한컴 쿨 재즈 B예요. 이게 B.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한컴 쿨 재즈 B.
여기 비. 이렇게 되네요. 글자가. 한컴 쿨재즈 비. 그 저희는 지금 글자를 세 줄을 써놓고 글자 폰트는 한컴 쿨재즈 비.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80포인트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자, 다들 바꾸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가운데 정렬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기본적인 정렬은 여기 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문단 모양 들어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글이 가운데로 왔죠, 지금. 그쵸? 가운데로 왔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빈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글이 써졌어요. 글자, 저도 저 폰트는 처음 써보는데, 한컴 꿀재즈, 꿀이 아니라 쿨재즈는 처음 써보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써봤어요. 글 써보고 이제 바꿔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음영하는 거 배웠잖아요. 음영. 글자 주변에 색깔 주는 거.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행복만. 제가 음영색을 줄 거예요. 행복만. 그래서 음영색을 주고자 하는 단어를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행복만 블럭을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영을 줄 때 어디로 갔었냐면 글자 모양으로 가요. 글자 모양. 간단한 이 글자 모양 안에는 이런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웬만한 뭐 진하게 기울임 이런 거의 속성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많이 쓰고 자주 쓰는 애들은 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쓰시면 되는데 음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쓰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뉴는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글에 음영색을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 글자 모양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글자 모양 클릭.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떴고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이렇게 세 군데 메뉴가 세 가지 메뉴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에서 주로 쓰죠. 여기에서 크기,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속성들을 여기서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색과 음영색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글자 모양 중에 기본 탭에 있는 메뉴를 주로 써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음영색을 지금 주로 들어왔죠. 그죠? 지금 현재는 색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만 검정으로 돼 있어요. 자, 음영색 주고 싶으시면 음영색 옆에 색 없음 글을 클릭하시면 색상표가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색상표가 선생님 거랑 저희 거랑 틀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렸냐면 여기 색상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뜨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옆에 또 목록 단추가 있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테마별로 색상표가 쭉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기본에 선택되어 있는 색상표예요. 얘가. 그 다음에 오피스, 잔상, 빛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주로 쓰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오피스 색깔을 써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깔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조금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색들이죠. 녹색도 그렇고 뭐 하늘색도 중간색 같고 그죠? 그래서 기본을 주로 쓰고 때에 따라서 여기는 빨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빨강을 쓰고 싶으면 오피스로 들어오셔서 골라야겠죠. 그 저희는 그냥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를 고를 거냐면 여기 빨간색 라인에 한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정도. 뭐 이거 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고르세요.
그래서 너무 색깔이 흐려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칠이 되죠. 음영색이. 자, 이렇게 놓고 설정 클릭하면 이 부분만 색깔이 틀리죠. 블럭 잡혀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빨강했는데 왜 녹색이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블럭이 잡힌 상태라 저렇게 보이는 거고, 빈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음영만 줬더니 글이 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를 다시 행복만 블럭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행복을 다시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글자 모양을 클릭해 볼게요. 글자 모양 클릭.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글자 모양 기본 탭에 선택돼서 나오고 크기는 80포인트, 글꼴은 한컴 쿨 재즈, 그 다음에 글자색은 그냥 기본 검정, 그 다음에 음영색을 지금 바꾼 상태인데, 제가 뭘 하러 들어왔냐면 글자가 음영색을 주다 보니까 얘가 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각은 글자를 쉽게 생각하면 조각할 때 파는 게, 글자 모양대로 파는 게 음각이고, 그러니까 도장 같은 느낌이 음각이겠죠. 그렇죠? 양각은, 요거는 양각이에요. 양각은 반대로 글자 주변의 글자만 빼고 파는 거죠. 그러면 글자만 볼록 튀어나오는 느낌. 그게 양각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주변이 약간 그림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는 글자 주변에 테두리를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글자마다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생긴 모양새를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생긴 모양새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양각을 한번, 뒤에서 두 번째 이 양각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양각을 클릭했더니 글자 주변이 이렇게 그림자라기보다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각을 클릭했더니 글자 주변이 이렇게 좀 달라진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 클릭하시고 빈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느낌이 양각, 들어가 있는 느낌이 음각이에요. 제가 이거 음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서 글자 모양의 음각으로 가면 별 차이가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글자 폰트에 따라서 잘 표현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음각과 양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설명드려서 글자 모양에서 지금 양각 형태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글 같은 거 쓸 때 위에만 이렇게 강조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V체크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특별한 요거를 블럭 잡으시고, 특별한 요것만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자, 글자 모양 클릭. 자, 위에 이렇게 강조점이라고 해서 뭔가 체크를 할 거는 기본 메뉴에는 없어요. 글자 모양 중에 기본 메뉴에는 없고, 기본 옆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있죠. 확장. 여기 확장 찾으셨죠? 자, 글자 모양 중에 확장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메뉴가 또 바뀌죠. 그죠? 자, 이 중에서 뭐를 해주실 거냐면 그림자, 밑줄, 취소선 말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 그 다음에 기타 밑에 보면 외곽선과 강조점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강조점을 해줄 거예요. 없음을 클릭해 보시면, 자, 강조점에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강조점을 보여줄 건지 보여주는데 좀 그림이 깨져 보이기도 하네요. 저는. 자, 그래서 요게 글자 위에 검정 점 찍는 거, 얘는 그냥 빈 점 찍는 거, 얘는 V체크. 지금 제가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점 찍은 요런 모양, 얘는 요렇게 속이 색깔이 안 채워진 모양, 얘는 V체크, 얘는 물결, 뭐 이런 식으로 글자마다마다 강조점을 어떤 식으로 줄 건지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자 위에, 이 동그라미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글자 위에 어떤 모양의 강조점을 줄 건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클릭해서 세 번째, 이 V체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그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강조점에 없음 클릭하시고 위에서 세 번째 클릭. 원래는 글자 크기가 작으면 여기 아래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요. 근데 지금 저희가 폰트가 80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위에 글이 지금 잘려져 보이죠. 그쵸? 이 화면에 다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강조점을 뭐 V 모양으로 바꾸셨다 하면 설정을 클릭해 보면 글자 위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V 체크가 돼 있죠. 그쵸? 저게 바로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글을 많이 여러 개의 글을 쓰고 강조하고 싶을 경우 이런 강조점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밑에 음영을 줘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글자 모양의 확장 탭 강조점에서 찾으시면 되고, 음영은 기본에서 음영색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글자 모양 바꿔보고 크기, 정렬, 음영, 그 다음에 강조점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요거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요거는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하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저장하기 클릭. 자, 저희의 저장 위치는 왼쪽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바탕화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문서 작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위치가 바탕화면 문서 작성 이렇게 보여야 맞아요. 바탕화면 문서 작성.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행복이라고 써보세요. 행복. 파일 이름은 행복이라고 쓰시고 저장 클릭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이라는 글을 마우스로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키보드로 썼기 때문에 언제나 키보드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는 엔터죠. 그렇죠? 행복 쓰고 엔터. 자,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장이 잘 되셨으면 현재 보이는 한글 문서 맨 위에가 행복.hwp, 그 다음에 위치는 바탕화면 문서 작성 이렇게 보이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 글을 잘 보시면 앞에는 내가 지정해준 파일명이고 뒤에는 .hwp 이렇게 돼 있다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장자명이라고 해요. 확장자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문서 작성 기초반을 배우기 때문에 모든 글을 한글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시고 저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파일은 끝에 .hwp가 붙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한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뭐 엑셀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림도 막 저장하고 이러시다 보면 그 파일명 뒤에 붙어 있는 확장자가 뭔지를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는 과정이 문서 작성이면 계속 HWP가 계속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 HWP는 한글로 만든 문서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얘는 한글 파일, 얘는 엑셀 파일, 쟤는 파워포인트 파일 이렇게 구별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우시면. 그래서 글자, 파일명 뒤에 붙은 HWP는 확장자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곳이 바로 이 아랫부분이죠.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분명히 여기도 처음에 문서를 열었을 때 빈문서 1 이렇게 뜨셨을 텐데 행복으로 저장하니까 얘도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화면 아래 여기 탭 부분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그래서 행복을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한자 바꾸는 거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해보셨으니까. 자, 이번에는 문단 모양, 우리가 지금 대부분 글자 모양에 들어오셔서 작업들을 하셨죠, 그쵸? 그래서 문단 모양에 대해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열려있는 파일을 닫지 마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여기 밑에 행복 옆에 보면 플러스 표시 있죠, 그쵸? 얘를 클릭하면 새 문서가 또 열려요. 클릭. 그래서 여기서도 빈 문서를 부르실 수 있고 여기서도 빈 문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전 두 개 열었죠. 얘는 여기에서 새 글을 불러왔는데 새 문서를 부를 때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예 파일이 새롭게 이렇게 열려요. 새롭게. 그리고 요거였네요. 이렇게 아예 새롭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플러스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 종이가 열리긴 하지만 행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쓸 문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어서 새 탭 형태로 열리는 거예요. 새 탭.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 왔다 갔다 두 개를 작업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열려있는 탭에서 플러스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죠. 문서가. 그죠? 그래서 없애고 싶으면 이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 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문서 닫기를 하시면 닫혀요.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행복과 빈 문서 1만 열어둔 채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이 계속 아까도 우리가 쪽맞춤으로 작업을 마쳤잖아요. 얘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빈 문서 1을 이 옆으로 클릭했더니 이렇게 쪽맞춤 형태로 A4가 전체 보이는 형태로 돼 있네요. 자, 이제는 요거를 자, 다시 100%로 바꿀게요. 쪽맞춤 옆에 클릭하셔서 100%를 클릭하시면 좀 커졌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 문단 모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 작업을 할 텐데 여기서 익히셔야 될 게 있어요. 글자 모양은 말 그대로 글 이거 하나하나 쓰는 이게 글자 모양이잖아, 그쵸? 근데 문단 모양을 바꾸시려고 하면 문단의 기준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문단이 도대체 뭔지. 제가 지금 글을 써볼 텐데 이건 보세요. 50포인트로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글이 엔터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 끝으로 가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내려왔죠. 줄이 억지로 제가 엔터 쳐서 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얘네 전체가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엔터 치지 않고 쭉 글을 엔터 치기 전부터 엔터 치기 전까지가 쭉 얘네가 한 문단이 되는 거죠. 한 문단이. 그리고 제가 또 반대로 지금 엔터 쳤어요. 이제 엔터 커서 내려왔죠. 22 쓰고 엔터, 333 쓰고 엔터, 4444 쓰고 엔터. 얘네들은 얘 문단 따로 얘 문단 따로 얘 문단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쓴 글은 전체적으로 몇 문단이냐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엔터를 안 치면 암만 길게 써도 얘네들은 한 문단이에요. 이 문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글 바꾸고 싶은 모든 대상을 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바꿔줘야 되는데 문단 모양 같은 경우는 블럭 잡으실 필요 없이 커서가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있어도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아무데나 있어도 이렇게 다 바뀌어요. 블럭 안 잡았죠, 저 지금.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문단 모양은 블럭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커서 있는 상태에서 정렬이나 뭐 이런 걸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문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기에서 표시 조판부라는 게 있어요. 보기 이따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미리 한번 보세요. 보기에서 표시 및 숨기기에서 조판부어라는 애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 모양이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 꺾어져 있는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냐면 엔터 친 흔적이에요. 엔터 친 흔적. 여러분들 키보드 그림 가만히 보시겠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키보드의 엔터 옆에 화살표 그림도 이렇게 꺾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한글에서도 엔터를 쳤으면 조판보를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이 조판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문서를 막 편집했는데 뭔가 좀 틀어지거나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조판보를 열어놓고 확인을 해요. 어디에서 엔터를 쳤고 어디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줄이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사이뜨기 하면 이렇게 V체크 모양처럼 그죠? 이런 모양처럼 띄어쓰기를 몇 번 했는지 이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글을 좀 많이 쓸 때는 가끔 보기에서 조판보를 열어놓고 지금 쓰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엔터 친 흔적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그쵸? 총 4문단으로 썼다는 거. 문단의 차이는 엔터와 엔터 치기 전까지 이만큼이 한 문단, 이만큼이 한 문단, 이만큼이 한 문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일단 닫고 문단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고 자 그럼 글을 조금 잠깐만 몇 개만 써볼까요? 글을 쓰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잠깐만 몇 개만 써볼게요. 그러면 고민이 되네요. 글을 쓰기가 잠깐만 저처럼 그러면 글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정도로 해놓고 20 엔터 20 엔터 20 엔터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 1을 이렇게 눌러서 톡톡톡톡 치세요. 또 꾹 눌렀다 너무 많이 가니까 한 줄 반만 쓰세요. 한 줄 반만 숫자 1을 쭉쭉쭉 한 줄 반만 써보세요. 자, 요게 한 문단이 되겠죠. 아직 엔터는 안 쳤지만. 자, 두 번째 엔터 치시고 자,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숫자 1을 쭉 한 줄 반만 써볼게요. 이것도. 자, 요렇게 써보세요. 자, 지금 저희가 쓴 문단은 2개의 문단이죠. 그죠? 엔터를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친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로 지금 끝났기 때문에 2개의 문단으로 글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문단 모양은 이거 정렬 말고 또 뭐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렬 옆에 보면 160%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줄간격이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항상 열어놓으면 160%가 기본이에요. 줄간격은 뭐냐면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의 간격.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좁혀볼게요. 한 70으로 좁혀볼게요. 어떻게 되나. 글이 붙어버리죠. 이렇게. 줄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줄간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이 1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2개의 문단을 우리가 아까 문단은 블럭 잡을 필요 없이 바꿔주면 바뀌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2개의 문단을 다 뭔가 문단 모양을 적용을 하시려고 하면 2개의 문단은 블럭을 잡으셔야겠죠. 그쵸?
자, 요거를 블럭 잡지 말고, 아니 그냥 블럭 잡으세요. 또 괜히 단축키 알려드리면 또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일단 마우스 포인터를 저처럼 만들어 보세요.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조금만 빼면 화살표 모양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면 전체의 블럭이 잡혀요. 블럭 잡아보세요. 자, 블럭 잡으셨죠? 그럼 저 상태에서 문단 모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도대체 무엇들이 들어있나? 글자 모양은 이해되셨죠? 아까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문단 모양 클릭. 여기는 메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는 기본이 있었고 확장이 있었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3개 정도의 메뉴가 있었는데 여기는 총 4개의 메뉴가 있죠. 기본, 확장, 그 다음에 탭 설정, 테두리 배경,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지금 문단 모양 중에 기본 탭에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에는 정렬 방식이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책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 있죠. 그거는 사이뛰기로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설정 자체를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하냐면 기본 중에 여기 오른편에 보면 첫 줄이라고 써져 있죠. 첫 줄. 자, 첫 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으로 언제나 보통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보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똑같이 나란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첫 줄만 조금 들어가게 쓰는 방법은 이 메뉴 상태에서 첫 줄 밑에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수치를 적어 주시면 글이 첫째 줄은 들어가요. 내어쓰기는 반대로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들여쓰기를 체크를 하고, 들여쓰기 보통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비활성화 돼 있어서 수치를 넣을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지만 들여쓰기로 클릭해서 메뉴를 바꿔버리면 여기 안에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서 수치를 바꿔줄 수 있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기본이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10인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또 그 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이만 얼마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했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언제나 이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이 부분이. 글자를 내가 지금 글자 모양을 바꿔준 게 아니라 문단 모양을 첫 줄을 들여쓰기 10포인트로 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표시가 됐죠. 가나다라 ABCD 1, 2, 3, 4, 5 이렇게 써있죠. 이게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첫 번째 줄만 조금 들어가 있죠. 여기가 미리 보기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저희는 들여쓰기만 체크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글자 줄 간격도 한번 바꿔볼까요? 들여쓰기 10포인트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기본이 160인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17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글자에 따라 그렇지만 여기 문단 위, 문단 아래라는 여백도 있어요. 문단 위는 이 1111 위에 이 부분에 여백을 주는 거고, 이는 이 위에 여백을 주는 거겠죠. 얘네가 각각 한 문단이니까. 문단 아래는 1 아래쪽 여백, 2 아래쪽 여백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단 아래에 여기를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5포인트 정도만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문단 모양 들어와서 뭐 했냐면 첫 줄에 들여쓰기 10포인트, 그 다음에 줄 간격이 160이 기본인데 여기를 170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에 5포인트라는 여백을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 클릭해 보세요. 제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잘 맞는지 맞춰보시고 맞았다 싶으시면 설정 클릭. 자, 블록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백을 줬는지 안 줬는지 보면 이 부분이 좀 넓어졌죠. 그죠? 제가 안 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얘를 문단 안 줘볼게요. 자, 이 부분의 여백 공간. 그 다음에 문단 아래에 준 여백 공간. 얼핏 보면 티가 안 나나요? 얘를 좀 더 줘볼게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나죠. 1 밑에 문단 아래 여백을 15로 줬더니 좀 많이 튀어나오고 얘는 안 준 애예요. 그럼 좀 짧죠. 그래서 여백이 난 줄간격이 얘랑 똑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넓지? 하실 때 아, 문단 아래에 내가 여백을 좀 줬구나. 이걸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첫째 줄에 둘째 줄 전부 같이 했죠. 여기에서 문단 아래는 5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은 다른 애들보다 한 글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글이. 그죠? 요게 들여쓰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들여쓰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엔터 치고 이제 2에서 엔터 치시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와서 3을 또 같은 방법으로 한 줄 반만 써보시면 3에는 내가 특별하게 문단 모양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첫째 줄은 들여쓰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 아래도 여백이 설정이 된 것 같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글에서는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글자 모양을 바꿨던 아니면 문단 모양을 바꿨던 여기서 바꿔서 끝내야 되는데 바꿔놓고 쓰게 되면 앞에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또 입력되고 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또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글에서는 문단 모양도 그렇고 글자 모양도 바꾸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은 일단 글을 쫙 끝까지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블럭블럭 잡아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똑같이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부위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일단 문단 모양은 블럭 여러 개의 문단을 잡을 때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했죠. 3만 좀 바꿔볼까요? 3만 바꾸시려면 얘는 문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그냥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이 상태에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얘는 들여쓰기를 하지 말고 글자 간격은 100,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여백 없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잘 보세요. 들여쓰기 없고 얘네랑 틀리겠죠. 그 다음에 아래 여백 없고 글자 줄 간격도 줄였어요. 그러면 얘만 바뀌죠. 제가 블럭 안 잡았어요 지금. 그쵸? 한 문단이기 때문에 블럭 안 잡고 작업할 수 있어요. 문단 모양에서. 근데 한 개 이상의 문단을 모양을 바꿀 때는 그때는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단 모양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진행을 해봤고, 자, 요거는 그래도 저장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단 모양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자, 요것도 저장하기 클릭. 아까 했던 그 자리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일명이 숫자로 111 이렇게 쭉 나오죠. 한글은 무조건 첫 번째 줄이 파일명으로 일단 임의적으로 얘가 잡아요. 그래서 얘를 싹 지우고 문단 모양 이렇게 써보세요.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으로 쓰시고 엔터 치시면 저장이 되죠.
엔터 치시면.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는 문단 모양 이용해서 예쁜 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시를 써서 문단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몇 글자 좀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써보세요. 잠깐만요. 자, 여기 쓰실 때 봄의 연인 쓰고 엔터 치고 정동임 쓰고 엔터 두 번 쳐야 돼. 엔터 두 번 치고 너무 많이 쳤네. 엔터 두 번 치면 이 한 줄이 비죠. 그죠? 이 줄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터 두 번 치셔서 내려오셔서 쓰시면 돼요. 요거 써보세요. 자, 30초만 더 뛸게요. 자, 30초 드렸어요. 저는 30초가 길었는데 쓰시니 여러분들은 좀 짧게 느껴지셨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저희가 엔터 또 엔터를 쳤기 때문에 문단이 하나, 둘, 세 개죠. 그쵸? 근데 보통 우리 시를 쓰게 되면 시가 글이 길지가 않고 짧게 넘어가잖아. 그쵸? 그래서 요 다음 줄에 또 쓰고 싶은데 이 다음 줄을 쓸 때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단이 나눠지겠죠. 근데 문단을 나누고 싶지 않은데 엔터를 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엔터를 치시면 되냐면 키보드에 시프트 키 있죠. 시프트 키. 자, 시프트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왼쪽에 있는 시프트 키. 요거 4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얘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줄은 바뀌지만 문단이 나눠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 아름답게 라고 쓰는 개 옆에 커서가 있으시면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른 채로 엔터. 줄은 바뀌었지만 문단은 안 바뀌었어요. 다시 개 옆에서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줄만 바뀌어요. 그리고 흩날리는 쓰시고 여기도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그 다음에 벚꽃 요까지만 써보세요. 여기에서 시프트 엔터, 여기 흩날리는 끝에서 시프트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시프트 엔터는 문단은 나누고 싶지 않지만 줄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시프트 엔터고, 제가 요거 쓰시면서 잠깐 보세요. 문단은 블럭 잡지 않은 채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쵸? 블럭 잡지 않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얘만, 이 한 문단만 움직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엔터 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프트 엔터를 쳤기 때문에 얘네가 다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다. 그래서 이 중에 아무데나 커서가 있으면 이게 같이 가죠. 같이 간다는 건 얘네가 한 문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이게 시가 길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가 1년, 또 끊어서 치면 이가 또 2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연인부터 아름답게를 쭉 요 세 줄을 블럭을 잡아보세요. 자, 연인은 아름답게 흩날리는 벚꽃 이렇게 세 줄을 까맣게 블럭을 잡으시고 이 블럭 잡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블럭 잡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두 번째 메뉴인 복사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복사하기 클릭. 자,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기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변함은 없지만 컴퓨터상에서 지금 복사한 저 세 줄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위치에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빈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벚꽃 꽃 옆에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벚꽃 옆에다가 클릭해서 꽃 오른편에 커서를 이동시키시고 엔터 두 번 꽝꽝. 그럼 여기로 내려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내려온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이기. 오른쪽 클릭해서 붙였어요. 다시 또 엔터 두 번 꽝꽝. 또다시 오른쪽 클릭 붙이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복사한 것은 다른 거를 새롭게 복사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고 붙이고 또 복사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복사 한번 해놓고 붙이기 하면 계속 똑같은 게 붙어요. 자, 이렇게 몇 번을 붙일 거냐면 총 5연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3개죠. 다시 엔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이기. 한 번만 더 엔터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그래서 저는 총 몇 개냐면, 아이고 너무 작죠? 제목 빼고 똑같은 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자, 됐죠? 자, 이제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시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문단 모양을 할 거기 때문에 글자 모양은 그대로 두시고 이게 이제 시다 생각을 하시면 봄의 연인이라는 제목에다 대고 제목 주변에 커서를 둬보세요. 저는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 봄의 연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줄 아무데나 커서를 두시고 제목은 가운데 정렬. 자, 여기 가운데 정렬 보이시죠? 자, 커서 두신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하면 봄의 연인은 가운데로 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동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오른쪽 정렬을 해볼게요. 이렇게 끝에. 됐죠? 첫 번째 줄은 가운데 정렬, 두 번째 줄은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연인은 아름답게 이 부분 아무데나 커서 두신 상태에서 얘도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 건너뛰고 네 번째 연인은 아름답게도 오른쪽 정렬. 여기 클릭. 지금 보면 글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만 가운데고
이름 오른쪽, 첫 번째 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문단 모양은 지금처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문단 모양이라는 곳에서는 정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들여쓰기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내어쓰기 할 건지, 글자 줄 간격, 문단 위아래 여백 이 정도 저희가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연, 여기 첫 번째 그리는 곳 있죠.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문단 모양을 클릭해 볼게요. 자, 문단 모양 클릭. 자, 이번에는 정렬이나 이런 거 말고 문단 주변에 테두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두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 기본 말고 테두리 배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문단 모양의 테두리 배경 클릭. 이렇게. 지금 여기 오른편의 글을 보면 이 글 주변에 아무런 선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선을 주고 테두리를 주고 한번 꾸며볼 텐데, 테두리는 줄 모양을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지금 현재는 선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줄 모양들 중에 원하는 줄 모양을 골라볼 텐데, 자, 요거 2점 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2점 세선. 이름도 어렵네요. 점선은 점선인데 좀 길고 땡땡, 길고 땡땡 이런 모양 있죠. 그죠? 요거 길고 땡땡, 길고 땡땡 요거. 자, 요 선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에다 색깔을 줄 거예요. 테두리에다가. 자, 그래서 테두리의 색을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테두리 이 줄 모양을 선택했으면 여기 밑에 색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하셔서 기본으로 바꿔볼까요? 아, 이게 기본이 오피스로 바꿔볼게요. 주황색을 지금 해야 돼요. 주황색이 여기는 없죠. 자, 여기 다른 색 클릭하셔서 오른편의 테마 중에 기본이 아니고 오피스로 바꿔볼게요. 오피스로 바꿨더니 색상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주황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주황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상태 아직도 안 바뀌어 있죠. 안 바뀐 이유는 뭐냐면 테두리 선을 어떤 걸로 해줄 거고 색깔도 어떤 걸로 해줄 건데 이미 골랐지만 이 사각형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어디에다가 변형을 줄지 몰라서 여기서 또 이 종류를 골라줘야 돼요. 종류를.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 부분, 사각형 부분에 다 선 모양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양 중 요거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선 모양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색깔 주황색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두를 클릭하시게 되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체에 우리가 지정한 선과 색깔 같이 적용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밑에 보시면 배경 말고 배경 밑에 간격이라고 있어요. 간격.
이게 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상태로 이 왼쪽 오른쪽 이런 부분에 간격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점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안 예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다 이제 그 여백을 주시게 되면 간격이 생기면서 조금 떨어질 텐데 저희는 어디를 줄 거냐면 위아래만 좀 줘볼게요. 저기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각각의 수치를 주실 건데 위쪽은 4로 4mm, 아래쪽은 2mm로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4. 지금 직접 쓰셔도 되고 몇 개 안 되니까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서 4와 2로 맞춰주세요. 4와 2로 맞춰주시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설정 클릭하시면 이 첫 번째 문단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선이 생겼죠. 그죠?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위아래는 좀 공간이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왼쪽에는 여전히 넓어요. 그래서 이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데나 커서 두신 상태에서 다시 문단 모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단 모양. 자, 테두리는 테두리 배경에서 지금 지정을 해줬고 기본적으로 왼쪽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문단 모양 대화 상자 중에 기본 탭을 클릭하시고 기본 탭. 그 다음에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왼쪽에 지금 글이 왼쪽에 너무 붙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왼쪽에 여백을 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여백을 20 정도로 줄게요. 20포인트. 20. 됐어요? 자, 20 주시고 설정. 그럼 이렇게 좀 떨어졌죠. 됐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문단 모양 불렀을 때 한꺼번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백 주시고 테두리로 했었으면 한 번에 끝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모양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왼쪽에 여백을 20 정도로 줬어요. 그러면 전체 틀을 맞추기 위해서 얘도 20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20을 주는 게 낫겠죠. 왼쪽 정렬은 왼쪽에 여백을 줘야 되고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에 여백을 줘야 이 테두리 선에서 조금 떨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연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두 번째 요건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에다가 커서 아무데나 두시고 마찬가지로 문단 모양을 클릭하세요. 문단 모양 클릭. 자, 얘는 지금 오른쪽 정렬이었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백 중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을 20으로 줄게요. 20.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20이라고 여백을 줬어요. 자, 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도 테두리나 배경을 꾸며야 되니까 이번에는 기본 탭에서 작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테두리 배경을 클릭하셔서 저희가 아까는 여기서 선 모양을 바꿔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 이렇게 선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테두리 말고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면색, 색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색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색 없음을 클릭하시고 같은 계열로 하는 게 좋겠죠. 주황 계열로. 자, 주황 계열 중에 색깔이 너무 진하면 글자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위에서 주황색 여기 중에 흐린 것 중에 세 번째 중 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세 번째 거. 자, 주황색의 세 번째 클릭. 이렇게 색이 돼 있네요. 미리 보기에 색이 보이죠. 좀 진한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클릭해서 두 번째 걸로 바꿔보세요. 자,
자, 저희는 두 번째 걸로 바꿔볼게요. 주황색의 두 번째. 여기는 미리 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색상을 선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화면상에서 미리 봤을 때 아, 너 좀 진하다, 좀 흐리다 싶으시면 다시 클릭해서 여기서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 화면에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만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위쪽, 아래쪽은 4, 위쪽은 4, 아래쪽은 2. 이게 테두리 2선 말고는 나머지는 여백이 같아야지 보기가 좋겠죠. 그죠? 왼쪽일 때는 왼쪽에 20, 오른쪽이면 오른쪽 20. 테두리도 아까는 선을 줬지만 지금 면색을 채우긴 했지만 간격은 아까와 같아야 모양이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면색 골라줬고 그 다음에 간격은 위는 4mm, 아래쪽은 2mm로 했고 자 이렇게 쓰면 설정 클릭. 요렇게 되네요. 저기 지금 위아래가 줄간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붙었네요. 지금 보니까. 저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기로 하고. 여기서는 얘네들의 줄간격을 바꿔주면 돼요. 얘하고 얘만. 제가 바꿔볼게요. 좀 떨어뜨리니까 떨어지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벚꽃 부분과 연인은 아름답게 이 부분만 블럭 잡으셔서 다 잡으면 다 넓어지니까 그건 안 되고 벚꽃과 연인은 아름답게 이 부분의 줄간격만 넓어지면 이 테두리 선이 제대로 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블럭 잡으시고 여기 위에 줄간격은 바로 위에도 보여요. 여기도. 기본이 16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220 정도로 해볼까요? 220 200 220으로 두세요. 이렇게. 그럼 요 줄간격이 좀 떨어졌죠. 그럼 한 김에 다 해요. 여기도. 벚꽃 여기도 220. 또 벚꽃 여기도 220. 그 다음에 마지막도 벚꽃 연인은 220. 자, 바꿔보세요. 요 마지막 벚꽃과 연인 요것만 블럭 잡아서 요 줄만 220, 여기도 220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머지는 기본 같이 바뀌었네. 아, 맞다. 얘네가 지금 같은 문단이기 때문에 같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냥 아예 전부 블럭을 잡아서 220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잡았더니 이미 220이죠. 이 제목 부분 빼고 제목과 이름은 빼고 첫 번째 여기 그러니까 시만 딱 블럭 잡아서 220 엔터 치시면 같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이 문단을 나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프트 엔터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잡아도 같이 다 220으로 늘어나네요. 지금. 자, 220으로 블럭 쫙 잡아서 바꿔주시고 이제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바꿔놨어요. 모양을. 자, 그럼 여기도 마저 꾸며볼까요? 자, 이번에도 여기 이 블럭 잡을 필요 없죠. 커서만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단 모양 클릭. 자, 기본부터 가볼게요. 기본에서 이번에는 왼쪽 정렬이니까 역시 왼쪽에 여백을 20 정도 주시면 되겠죠. 왼쪽 여백 20, 왼쪽 여백 20. 그 다음에 또 테두리 배경 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선 종류를 이중 궤선, 쇄선, 이름도 이중 쇄선이에요. 길게 땡땡, 길게 땡땡. 요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깔을 자 클릭. 자 클릭하셔서 이번 아까 저희 주황색 했죠. 그죠? 이번에는 그 옆에 초록색 요거 요 색깔 요걸로 골라주세요. 자 초록색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어요? 선 종류와 색깔을 골라주셨으면 여기 모두를 클릭해야 적용이 되죠. 여기 모두. 자 요거 선 종류 색깔 그 다음에 모두 이렇게 지금 골라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위는 4mm 아래는 2mm 여기까지. 자 제가 한 거 선 종류 색깔 모두 그 다음에 여기 4mm 여기 2mm 이렇게 했네요. 해보세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설정 클릭하면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 잠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저장 버튼, 이번에는 파일 클릭하지 말고 여기 밑에 그림 중에 요거 플로피 디스켓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 요것도 저장하기 버튼이에요. 처음 저장할 때는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떠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도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 안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뜨죠. 그죠? 바탕화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봄의 연인. 첫 번째 줄을 의미로 이름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봄의 연인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바뀔 필요 없이 그냥 저장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클릭. 자, 지금 보시면 봄의 연인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장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서를 그러니까 날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날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껏 팍 작업해 놓고 컴퓨터가 팍 꺼지거나 뭐 지금 저도 꺼졌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꺼진단 말이에요. 한 번씩.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한글이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꺼져요. 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작업 다시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문서나 모든 걸 만드실 때 처음에 만들기 전에 어떤 이름으로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 빈 문서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문서 열렸죠. 아무것도 안 썼죠. 처음부터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로 할 건지.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저장만 클릭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듯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문서를 날릴 일이 없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느낌이 와서 저장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했는데 잘했네요. 그죠? 다 날릴 뻔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죠. 그쵸? 네 번째. 이 부분에도 커서만 두시고 여기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테두리 선만 줬었고 여기는 면색만 줬었고 여기는 테두리 선이면 이번엔 또 면색만 주셔야겠죠. 그쵸? 자, 여기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문단 모양 클릭. 자,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이었기 때문에 여백을 오른쪽에 20을 줄게요. 20 직접 쓰세요. 이거는 20 쓰시고 엔터 치면 여백만 설정하고 나오는 거니까 테두리 배경을 다시 클릭해서 이번에 선 없음 여기 말고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기 그 오피스에서 주황색 처음에 테두리 그냥 주황색, 그죠? 면색은 위에서 두 번째 옅은 색을 골랐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짙은 녹색이면 위에서 두 번째 연두색 초록색으로 해주셔야 어느 정도 이게 채도나 명도가 좀 맞겠죠. 하나는 흐리게 했는데 하나는 막 여기 가서 칠하고 이래버리면 좀 얼룩덜룩 보기 싫으니까. 자, 이번에 여기서도 초록색의 위에서 두 번째 거 요거, 아이고,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래야 이 연하기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좀 통일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여기,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두고 여기가 아니 면색에서 고르셔야 돼요. 여기는 테두리 선이니까 안 되고 배경 면색 옆에 색 없음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자, 지금은 면색을 넣기 위해서 여기 거 작업 안 했어요. 안 하고 배경에 면색을 바꿔줬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3mm, 2mm. 자, 배경색 줄 때는 면색과 이 부분만 지금 수정한 상태예요. 자, 되셨으면 설정 클릭. 이렇게. 좀 촌스럽나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은 첫 번째 것처럼 할게요. 마지막 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면색 빼고 테두리만 한번 해볼 텐데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 작업했으니까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구별하실 게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봄의 연인이라고 저장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거를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면색을 칠해서 또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추가로 지금 수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봄의 연인 글씨가 아까 빨간색이었긴 했는데 빨간색에서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으로 자동 저장이 되기는 해요. 근데 완벽하게 저장이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글자색이 검정색이어야지만 안 날리고 완벽하게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아까와 같이 저장 버튼,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면 이제는 대화 상자가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저장이 돼요. 검정색이죠. 그쵸? 글자 색깔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저장할 때는 컴퓨터가 모르니까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래?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대화 상자가 뜨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문서에서 추가로 작업했을 때는 저장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여기에다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또 문단 모양. 이번엔 테두리 배경 먼저 할게요. 테두리 배경. 선은 요걸로. 이중세선. 그 다음에 선 색깔은 주황. 그 다음에 모두. 그 다음에 위쪽 4개 3mm, 아래쪽 2mm 이렇게. 자, 요거 선 종류, 색깔 모두 위쪽 아래쪽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기본에 가셔서 이번에 거는 왼쪽 여백이었기 때문에 왼쪽에 여백을 20 주고 엔터. 그럼 이렇게 되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또 글이 써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파란색 글씨인데 마지막으로 저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저장된 문서를 제가 이거 닫아볼게요. 제 거 보세요. 저장된 문서를 저장해놓고 나중에 불러요. 자동으로 이렇게 오네.
상관없겠네. 예전에는 왜냐하면 여기 커서 있는 채로 저장이 되면 문서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다행히 제목부터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시를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시집을. 여기다가 뭐 그림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죠? 좀 공간이 여기가 좀 비어 보이지 않게 여기다가 그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문단 모양. 이제 문단 모양을 해도 좀 아시겠어요?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 줬을 때, 들여쓰기 할 때, 그 다음에 이 문단에도 선과 면색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문단 모양에서 지정해 봤어요. 글자에다가 색깔 주는 거는 음영색은 글자 모양에서 하시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색깔을 주거나 테두리는 문단에 이 글자에 주는 게 아니잖아. 그쵸? 문단 모양에다 하기 때문에 문단 모양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문단 모양과 그 글자 모양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요거는 닫으시고 저장됐으니까 닫으시고 다 닫으세요. 싹 닫으시고 자, 이번에는 다시 한글 더블 클릭. 자, 제가 쓰는 거 써보세요. 자,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자, 여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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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셔야 돼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쓰셨어요. 자,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을 쓸 때 첫 번째 글자만 유독 크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글자만 유독.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는지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을 쓰셨으면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거 엔터 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커서 둬보세요. 여기를 엔터를 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되네요. 자, 첫 번째 글 쪽에 커서 두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서식, 요 서식이라고 있죠. 그쵸? 이 부분에 오른쪽 목록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무슨 메뉴가 있냐면
위에서 세 번째 첫 글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밑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이게 뜨면 처음에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첫 글자를 같은 크기로 할 건지 아니면 두 줄 크기만큼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세 줄 아니면 얘만 다 크게 할 건지를 여기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모양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글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글이 많으면 뭐 더 길게 3개, 뭐 4개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글이 별로 몇 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 거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요거를. 자, 클릭. 요걸로 바꿨어요, 일단. 자, 했고. 그 다음에 그 얘만 크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글자 첫 번째 여기 크게 돼 있는 이 글자에다가 색을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현재 면색이 색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색 없음을 클릭하시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노란색. 자,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오셔서 모양의 두 번째 거 골라줬고 그 다음에 면색을 노란색으로 했어요. 끝. 얘 하나, 얘 하나. 자, 얘 선택했고 면색 노란색 이렇게만 바꿔줬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됐으면 설정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은 글을 쓴 게 아니고 얘도 클릭했기 때문에 설정도 클릭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자, 클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문단 전체에다가 좀 줄도 그려볼까요? 테두리. 자, 얘네들은 엔터를 쳤기 때문에 각각 문단이 다르죠. 그래서 같이 블럭을 잡아서 문단 모양에 테두리 배경에 자, 선 없음을 자, 점선 똑같은 이걸로 골라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긴 거. 선 없음 밑에 그냥 실선. 그 밑에 뭐 이게 파선이래요. 길게 있는 점선 모양처럼 생긴 거. 얘 클릭하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을 초록으로 요걸로 그 다음에 모두를 선택해야 이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겠죠. 자, 모두 클릭하고 이렇게 아이고 문단이 다르니까 이렇게 뜨는구나. 제가 여기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정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냥 보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엔터를 쳐버려가지고 이게 줄마다 지금 다 돼 있었죠. 제가 아까 시 만들 때도 이걸 쓸 때 엔터를 어떻게 쳤냐면 쉬프트 엔터를 쳐야지만 얘가 어때요? 한 문단이 나눠지지 않은 채로 줄이 바뀌는 거죠. 그쵸?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문단으로 줬기 때문에 문단이 글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잠깐만요. 여기가 쓸데없이 길죠. 그쵸? 위아래 여백도 없고. 그래서 아까처럼 뭐 위에 아래 여백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아까 시 쓴 것처럼 이만큼 공간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꽉 채우고 싶다 그러면 글자를 좀 키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얘가 너무 작아지네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첫 번째 줄, 첫 글자를
조금 꾸며보기 위한 거였어요. 첫 글자를. 그래서 이 첫 글자를 꾸미실 때는 글을 쭉 쓰시고 첫 글자에다가 커서를 옮긴 후에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저장해 볼까요? 자, 저장 버튼 클릭. 여기는 문단 첫 글자라고 써볼게요. 문단 첫 글자. 문단 첫 글자.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첫 글자 쓰시고 저장.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모양에 대해서 좀 해봤어요. 자, X표로 닫고 오늘 한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회차 때는 저희가 2회차 때는 우리가 주로 글자 모양 위주로 했죠. 그쵸? 오늘은 문단 모양에 대해서 했어요. 문단 모양. 자, 문단의 정의. 문단이란 엔터 치기 전과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엔터 치기 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단이란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나눠지죠. 그죠? 엔터 칠 때마다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줄을 바꾸고 싶지만 그냥 엔터가 아니고 뭐죠? Shift 엔터. 이렇게 치면 줄만 바뀌고 문단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집 만들 때 글 쭉 쓰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들어가서 해서 할 수 있는 게 들여쓰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여백 지정했죠. 그쵸? 요거는 기본 탭에서 했어요. 그죠? 요거를 내려서 쓸게요. 문단 모양 기본 탭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셀 테두리 배경이었죠. 셀이 아니지. 테두리 배경. 테두리 배경 메뉴에서는 테두리 선 모양 선색을 골라줬고 그 다음에 면색에서 색 지정했고 이게 아니죠. 저도 메뉴가 구석구석 기억이 다 안 난답니다. 여기에서 테두리 면색 배경 면색이죠. 요거 간격이었네요. 간격. 그 다음에 간격 지정. 위 아래. 문단 모양에서 이렇게 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어디는 테두리만 주고 어디는 면색만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게 만들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첫 글자 장식.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는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서 모양이 뭐예요? 글자를 크게 할 건데 2줄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아니면 3줄 정도 크기로 할 건지를 골라주는 거였죠. 그쵸? 얘를 서식에 여기로 들어가면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골라주는 요 부분이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면색만 넣었어요. 자자가 빠졌구나. 모양에서 2줄짜리 2줄 모양. 그 다음에 면색에서 면색 지정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첫 글자만 우리 아까 면색은 노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첫 글자만 크고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오늘의 기본은 문단이 어떤 뜻인지, 그죠? 엔터를 나누면 계속 문단이, 엔터를 치면 문단이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싶지만 문단을 나누고 싶지 않을 때는 Shift 엔터로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문단 모양 안에서 기본 탭에서는 들여쓰기, 왼쪽 오른쪽 여백 지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테두리 배경에서 선이랑 면색, 간격 요거 했었어요. 그리고 첫 글자 장식.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요거 사진 찍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3회차까지 크게 보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위주로, 그 다음에 거기 간혹 들어가는 것들 중에 뭐 한자 바꾸고 뭐 요 정도 특수문자, 문자표 이렇게 진행했었죠. 3회차까지는. 그래서 다음 차 시에는 4회차 때는 이제 그 한글에서는 글만 쓰거나 이러는 게 아니죠. 표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넣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차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4회차 목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